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정유월 을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 12계절 중에 있는데 인묘진월, 사오묘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12달이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12달 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인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름엔 5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겨울엔 4월에 태어날 수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이라고 하는 가을에 태어나는 을목이죠. 봄에 화초일 수도 있고 여름에 화초일 수도 있고 겨울에 태어나는 화초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늘같이 가을에 태어나는 화초일 수도 있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초 같은 그런 개념의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을목이 금이 왕한 이후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죠.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일간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 일간 중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도 보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이렇게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 어떻게 보면 오행으로는 목이 되는 것인데 이 목이 되는 나무를 갖다 둘로 나누면 양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것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화도 둘로 나누면 양화음화, 그 다음에 토도 나누게 되면 양토, 음토 이렇게 나누듯이 목도 양목, 음목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해서 음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건 어저께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목이죠.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양으로 보게 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고 작은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길게 자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단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대리목이 아니고 대립목이죠. 대립목. 그래서 이걸 어디가 비유를 들은 것이고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해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은 큰 나무, 소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단단한 그런 재질의 나무를 말하는 거고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 같은 거 있죠. 잘 휘어지는 것 내지는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버드나무 줄기가 이렇게 치렁치렁 여자 머릿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나무 같은 거 있죠. 양류목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을목 같은 것은 난초라든가 화초 있죠. 화목이라고도 하고요. 화목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꽃 화자에다 나무 목자를 쓰게 되면 꽃을 기우는 나무라고 보는 것이고 참고로 화목 불화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땔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쓰였을 때는 땔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용도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서 가장 나무 제목으로 만들어 내놓고 짜투리 모아서 땔감으로 쓰죠. 그런 개념이고 화초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꽃나무로서의 목적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목을 설명드렸을 때 간목이 일간이 왕하고 경금 정화를 쓰게 되면 큰 어떤 걸로 쓴다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큰 대들보라든가 기둥으로 쓰는데 간목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화목 땔감으로 쓴다라고 밖에 용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목은 일간이 왕해야 큰 제목으로 쓰이지만 일간이 약하면 화목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로서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병화가 있어서 해자축월 신유술에는 조도 필요한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가을 겨울엔 춥기 때문에. 근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목 화초로 쓰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는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금을 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4, 5, 미월 같이 한여름에 수를 생하는 용도 있죠. 금생수 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을목이 금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간목처럼 을목을 갖다가 뭐 작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금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을목의 특성 자체가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고, 어디까지나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의 어떤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다음 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그래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 유월, 술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방향은 서쪽 방향. 저 이승철 가수의 서쪽 하늘이라고 하는 노래, 좋은 노래가 있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서쪽인데 신월은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요.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정서쪽이 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북서쪽이 됩니다. 같은 서쪽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월은 가을 중에서도 신월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중추 내지는 중추지절이라고 해서 가장 가을이 깊은 가을. 물론 수월 같은 경우도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깊은 가을로 볼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수월은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때는 신유술월 중에서 유월이 가장 가을을 대표하는 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금왕절이 되죠. 금왕절이 되는데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행의 왕상 수를 논하는 그러한 연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오행의 왕상유수, 즉 오행이 어디서 왕하고 어디서 약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저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뭐 신사이라든가 이런 걸 응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원래 포태법이라고 하는 용도는 오행의 왕상유수를 논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뭐가 되냐면 임관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또 금은 또 유월이면 금은 제왕지가 이렇게 되죠. 제왕지. 그래서 12달 중에서 12달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월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바로 신월과 유월이고, 술월은 금의 여기가 이제 쇠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왕하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술월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은 신월과 유월이 가장 금이 왕하다. 반면에 그러나 유월은 목의 입장에서 목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태지가 되죠.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태양생 육대관왕 쇠병사묘 내지는 포태양생 육대관왕 쇠병사묘, 이러한 12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절지가 되고요. 물론 어떤 분들 장생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약한 단계는 절지부터 시작하죠. 절지, 그 다음에 태지가 가장 약한 단계. 장생은 그래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아이가 모체에서 밖으로 태어나는 단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생 단계는 약하다라고 보지 않지만, 절지, 태지는 뭐예요? 아직 사람으로 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라고 하는 단계, 태지는 만나서 착상하는 단계,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간목이 됐든 오늘 을목이 됐든 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어떻게 된다? 목일간은 굉장히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일간이 매우 약하고 반대로 관살이 왕하다. 간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데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만 왕하게 되면 경금을 오히려 쓸 수 있는, 써서 제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국사가 되지만 을목은 제목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을목은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마치 가을에 피는 국화라든가 코스모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국화, 코스모스. 자, 가을이기 때문에 6월이기 때문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숙사라는 좀 엄청나게 썰렁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따뜻한 온기,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태양이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 태양이 금의 숙사라는 그런 기운도 따뜻하게 만들고요. 다음으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역할, 을목한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죠. 그래서 을목이 가지고 있는 기량과 역량을 바깥으로 인출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병화가 하는 것이고, 또 가을에 피는 국화 코스모스라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말라서 꽃나무가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어서, 개수가 그 대신에 가을에 꽃나무이기 때문에 물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좀 물이 많이 충분하게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6월, 신유, 수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타 지지로 수가 없어도 되겠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암장된 수가 없죠. 이 유라고 하는 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금만 들어있지 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신금이 있다고 해서 사주가 한습하진 않습니다. 기운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차가워질 수는 있지만 습해지진 않는다. 습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습해지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차가워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습해지진 않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어줘야 되고, 물만 있어서도 안 되고 화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6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을목 자체가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당연히 개수는 금왕절의 개수이기 때문에 굳이 뿌리가 없어도 상관없겠지만은 병화 또한 지지로 인사호 등에 좀 뿌리를 두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지지로 인목이 있어서 병화도 뿌리를 두고 을목도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건 을목은 굳이 뭐 뿌리가 없어도 뭐 개수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병화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지만 병화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자, 이걸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격국을 논하게 되는데, 일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음에 해당되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금이 되죠. 금. 근데 금은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 유금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은 음이고 원령도 음이다.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금극목의 관계이다 보니 일간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육신으로 봤을 때 관성이 되죠. 십신으로 봤을 때 관성이 되는 것이고, 음대 음이 되니까 정관이 아니라 편관 내지는 칠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 이렇게 되는데, 연간에 이렇게 유중에 있는 본기 신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원안적인 칠살 편관격이 된다. 단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지 일간 목이 왕한 계절은 아니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관이 아니죠. 이때는 살이 왕한 사주, 신약살 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 영한 사주가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신약살왕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아까 말했던 칠살을 말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라고 해서는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한 것이 신약살왕이 되는 것이고요.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중한데 이것도
소도 살은 칠살을 말하는 것이고, 신경, 몸은 가볍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살을 감당할 수 없다, 많은 칠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을목을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비겁도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겁이 있는 것이 우선이지 인성이 있는 것이 우선인지를 먼저 판가름해 볼 필요가 있는데, 6월의 을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을에 피는 꽃인데 원령 자체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지지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을목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약한 일간을 도와줄 때 인성이 먼저입니까? 비겁이 먼저입니까? 먼저 인성 있은 연후에 비겁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은, 물이 없는 상태에 비경겁제만 있으면 같은 비경겁제인 목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을목은 반드시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을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살중신경이 뭐냐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병화가 있게 되면 을목이 뿌리를 얻어서 세력이 있을 때 병화롭게 되면 이거는 상관 제살도 가능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화 개수를 쓴다 했죠.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 개수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즉 원격되어 있음을 원합니다. 아무리 태양지화라 하더라도 개수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개수가 병화를 갖다가 곤하게 하겠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을목 6월에 태어나서 신금투출했다, 일간은 약하고 사려왕하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봤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편재에 해당이 되는데, 가을에 금요왕 중에 재성은 다시 금을 생하는 역할 내지는 이렇게 유축회금하죠. 원래는 사유축 삼합이죠. 사유축 삼합이 돼서 금이 왕해지는데 사자가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보다 유축 준 삼합이 된다. 그래서 금이 왕해진다. 만약에 을사일주였다고 하면 사유축 금골 완벽하게 짤 수 있다. 얼마 전에 을사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사가 아니라 그죠? 을사 을미, 그죠? 을사, 을미, 지금도 이제 을류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을해, 을축, 을해, 이렇게 을류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을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지는 또 금왕절에 6월에 다시 유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을류 일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이 전혀 없죠. 완전히 살중신경입니다. 여기서 다시 금이 왕해지고, 예를 들어서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종살될 수 있어요. 종살격이라고 해서 일간을 버리고 어디로 종한다? 칠살을 따라 종한다라고 하는데, 종살격은 다른 말로 기명 종살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살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격 중에는 다 기명자를 붙여요. 기명 종살격이 되는 것이고, 기명 종인격, 이거는 인성으로 종한다 해서 기명 종인 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상으로 종하면 기명 종합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으로 종하게 되면 기명 뭘로 종한다? 기명 종제격이 된다. 그래서 기명제를 붙이는 것인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종살격, 종합격, 종인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명자를 빼고 부르는데, 원칙은 기명자를 명을 버린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은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물론 정화가 뿌리는 없습니다. 물론 생시에서 정화가 뿌리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종살격이 된다 하더라도 정화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가종격이 되거나 아니면 파격이 되겠죠. 아니면 생시에 따라서 이거는 종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생시에서도 금을 봐서 이게 종격이 된다, 이거는 반드시 완전한 진종이 되기보다는 가종이 된다, 가종격이 된다. 가종격이 되면 솔직한 말로 종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따지고 보면 진종이 됐을 때 사주가 깨끗한 것이지, 가종이 되는 경우에는 큰 의미, 오히려 종하지 않고 깨끗하게 종을 하든가 아니면 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거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가족 종한 것도 아니고 안 종한 것도 아니고 뭐 같은 거죠. 그렇죠. 박쥐 같은 그런 냄새가 좀 퐁퐁 풍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먼저 보게 되면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이렇게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자수는 천간의 개수하고 같죠. 그래서 을목이 자수의 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을목이 통근은 아니다. 저거는 통근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해수였다라고 하면 해수 중에 있는 간목에 통근이 가능하지만은 자수는 간목도 을목도 자수에 통근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수가 목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모양새는 어떻게 되죠? 병화도 투출되어 있고요. 정화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뭐가 되진 않는다. 종살격은 아니다가 됩니다. 이건 종살격 되지 않습니다. 병화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종살격이 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 금의 기운이 너무 왕하고 목화가 약하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도 약해지게 되고 목도 약해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잔질지인이 될 수 있다. 잔질지인이라고 해서 포병객이라고도 합니다. 좀 몸이 아이 때 몸이 좀 허약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아이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도 하고 장염으로도 고생도 하고 어디 가서 놈들 잘 뛰어노는데 혼자 넘어져서 무릎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을목에 화는 있지만 금이 많으면 겁도 많다. 이런 애기들은 그런 것이고요. 일단 정해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을목이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해수하고 자수의 차이는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을목이 통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정화 두 개가 있는데 모양만 있지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화도 뿌리가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 되겠고요. 무인시, 기묘시 같은 것을 볼 때는 인목을 보고요. 또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봤기 때문에 일단 을목이 인묘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토부토가 투출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어떤 분들 이거 또 을목이 시간에서 정제 봤으니까 돈 많이 있을 것을 이렇게 헛소리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금왕절에 재성 보면 재성은 어떤 짓을 하죠? 금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재성이라서 나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잘못해서 이 재성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이 살을 생해서 살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다행히 이제 인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연간에 있는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정화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금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간 얘는 틈만 보이면 정화가 좀 약해지는 틈만 보이면 바로 이 신금은 을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나았을 것인데 물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을목을 공격하게 되죠. 이거는 토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묘시 같은 경우는 딴 건 필요 없고요. 묘유충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게 되겠습니다. 경진시, 신사시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을목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금왕절에 유축괴금, 진유합금, 을경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을경합으로 해서 이거는 을경합화금격이라고 해서 이거를 뭘로 보죠? 이거를 합화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화격이라고 해요. 가화격. 좋은 격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화격, 가종격. 종하려면 깨끗하게 종해야 되는데 종한 것도 아니고 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합화격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죠. 금으로 종할 때 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금으로 종하는 경우에 목이 있어서도 당연히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사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고 신금까지 투출돼 있죠.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잔질시인의 대표적인 사주가 될 수 있다. 정화가 아무리 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금이 너무 왕한 것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정화를 임수가 와서 뭐 기본한다든가 개수가 와서 정화를 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을목이 상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신시 이거 어떤 분들 을목이 갑목 봐가지고 등락해갑 되니까 좋을 것이다. 갑목도 지지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매우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등락해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